모르고 노후를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90세 이상 산다면 그 마지막 2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마지막 20년이 가장 비참한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느 집 방 안에서는 90세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홀로 바닥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의학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양원비로 집까지 팔았는데도 돈이 거의 바닥이에요. 의지할 자식이 없어 혼자 남겨진 90세 이웃집 할머니. 이게 정말 장수의 축복인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당장 노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현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후의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고령화 시대의 당신이 겪을지도 모르는 불편한 진실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치매 시어머니를 10년째 돌보는 70세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올해 70세인 영숙 씨는 결혼 45년 차로 72세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95세 치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말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하루에도 수차례 기저귀를 갈고 밤중에도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체구는 작아도 근력은 남아있으셔서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 주시지 않아 어르신을 다루는 일은 매번 전쟁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사람과 장소를 아직 조금은 구분할 줄 아시기에 차마 떠맡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고혈압과 당뇨로 지쳐가고 있어 실질적인 간병은 며느리인 저희 몫입니다. 영숙 씨는 내가 며느리이지만 나 역시 한 사람의 또 다른 노인이에요. 라며 어느새 본인의 노후는 사라지고 치매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서의 삶만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찾아오지만 막상 다른 대안이 없어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92세 중풍 어머니를 12년째 간병 중인 70세 딸의 고백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순옥 씨는 8년째 중풍으로 누워만 계신 92세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10년 전부터 혼자 되신 모친과 함께 살아온 순옥 씨는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보낼 만한 나이인 62세부터 간병이라는 긴 터널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뇌 양쪽이 심각하게 손상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전신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입니다. 순옥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체위 변경과 침대에서의 식사 보조, 목욕과 기저귀 교체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손목과 허리도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커녕 외출 한 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순옥 씨는 노년의 나에게 이렇게 긴 간병의 시간이 닥칠 줄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나는 자식이니까라는 의무감의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되었고 간병 외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사는 그녀에게는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례 3. 투석받는 89세 아버지를 돌보는 60대 중년 외동딸의 일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현숙 씨는 홀로 된 89세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4시간씩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현숙 씨는 매번 차를 몰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투석을 마친 아버지는 기력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해 차에 아버지를 태울 때마다 진땀을 흘리곤 합니다. 현숙 씨 역시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도 불편하지만 남편 이외에는 도와줄 다른 가족이 없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마저도 68세인 남편 역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겨우 걸어 다니기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혼자 다 하시느냐며 놀라곤 합니다. 현숙 씨는 5년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실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플 틈도 없어요. 내가 아프면 우리 아버지는 누가 모시고 다닙니까? 라는 말 속에는 노년에 찾아온 삶의 무게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길 위에서 현숙 씨는 자신이 어느새 노인을 간병하는 노인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초고령인 가족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사례마다 간병의 부담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삶은 간병, 돌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공공돌봄 지원 확대와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의 고통은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례자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사람의 노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본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요. 라며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 미래에 닥칠 자신의 모습 같아서 너무 서글프고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돌봄의 부담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엄하게 살고 떠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족 돌봄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기존 요양시설도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혹한 노후의 현실 속에서도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공공돌봄 시스템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가족의 부담은 줄고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함께 늙어가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병과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도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노후를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